보험금 심사는 여러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소액보험금이나 간단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진료 차트나 기록,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나오는 보험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차트나 각종 검사 기록 이런 서류들을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보험금도 많은데, 여러 가지 각종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구 시에 필수 서류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특정한 원인이나 특정한 진단 이런 거가 확정되어야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보험금에서는 추정적인 내용이나 의심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한 게 진단비죠. 암 진단비 하면은 이 암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형태고, 암이 의심된다 이런 걸로만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뇌졸중, 심질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상해나 재해, 암, 교통 이렇게 원인이 다 구별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상해나 재해가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후유장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나 확정 이런 것들은 여러 서류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뇌졸중 청구권인데, 여기에 보면은 좌측 중대뇌동맥의 협착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R/O 이거는 룰 아웃, 그러니까 의학 용어인데, 이거는 의심 상태의 진단을 나타낼 때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만약에 이게 확정 소견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없었겠죠. 그래서 이 단어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정반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뇌졸중 청구를 하셨는데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그리고 진료 의뢰서 이런 데에서도 이런 의심이나 이런 추정 이런 표현이 확인이 되는데, 이 의학 용어로 R/O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진료 의뢰서 자체는 어차피 초기 단계에서 의심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의료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서류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혹 가입자분들 경우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진단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되는 상태의 진단은 암의 진단 확정으로 보지도 않고, 이 사례도 결론적으로는 암 의심을 했지만 경계성으로 나왔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산부인과 사례인데, 이쪽 자궁 경부 쪽 생검을 해가지고 비정형 세포가 확인이 돼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추가적인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된다. 여기 보면은 룰 아웃 말리그넌시, 그러니까 이거는 악성, 여기 뒤에 단어가 더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병원에서는 이렇게 앞에 단어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해 보면 악성 의심이다. 근데 이 악성 의심이라는 게 악성 암으로 진단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표현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악성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검사 결과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병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이 차트상에 이렇게 룰아웃 말리그넌시 이거는 암이 의심된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례도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망진단서나 이런 시체검안서, 각종 그냥 병원 진단서 이런 데서도 표현이 확인되기도 하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인이 심근경색 의증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의증 자체는 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내온 공문을 보면은 이것도 심사 완료, 지급 거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약관에는 이제 이런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 청구권은 의증이다, 그래서 부지급 처리된다, 이런 식으로 면책 안내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저희가 손해사정 진행을 해서 어쨌든 해결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가입자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진단서나 차트나 이런 데서 추정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용어들도 없었는데, 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시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의증으로 바꿔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료자문이나 타 병원에 한번 재검증을 해보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동의를 할 게 아니라 내 청구권이 그런 것들을 동의하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진단을 받아서 서류를 보내는데 의증이다,
해서 이 서류를 기본으로 해서 이것도 뇌경색 보험금을 처리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지금은 뭐 룰아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종류의 서류들만 좀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한글로 이렇게 의심, 의증, 추정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보험사는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건들은 진단서나 이렇게 단순한 서류만 보고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나 근거, 뭐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지금 한글로도 의심, 추정, 뭐 의심스러운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쓸 수가 있지만, 당연히 의학 용어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P 항목은 이거는 그냥 이제 항목인데, 거기에 써져 있는 진단명 자체는 우선은 확정 진단이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그노시스 항목이 아닌 뭐 IMP 항목에 진단명이 써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확정 진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IMP는 임프레션의 약자고, 뭐 서스피셔스, 서제스티브, DDX 중에 이 감별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표현되는 프로바블리, 뭐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불명확한 용어들은 어쨌든 보험사가 이런 것들이 뭐 진단명이나 검사 결과 이런 그 병명이나 이런 데에 앞에 이런 표현이 같이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고, 이런 식의 내용이 있으면은 뭐 그 자체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앞서 살펴본 대로 뭐 의료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또 시행을 해서 명확하게 또 근거를 만들고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병원 기록 제출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청구권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는 반드시 살펴보고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보험사가 문제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완 방법은 뭐 청구권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보완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